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김장문화. 11월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식구가 줄어들며 김장보다는 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외식업체에서도 김치를 구입하는 일이 잦은 요즘 근래 찾아보기 힘든 김장김치 담그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 김장. 11월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식구가 줄어들어 김장보다는 그때그때 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김장을 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김장용 배추도매 가격은 10kg당 평년보다 상승한 5,5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과 더불어 국내 외식급식업체의 절반 이상도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당진시 설악가든에서는 전 직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4,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원재료 부담을 이유로 외식 급식업체에서 제공하는 김치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90%에 육박하지만 설악가든에서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의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적당히 절인 배추잎 속에 맛깔스러운 양념을 넣는 손길에는 정성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 김장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우리 고유의 음식 풍습인 김장문화를 보존해 김치 종주국의 명성을 지켜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밀집돼 있는 충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청년 나래센터에서 주변 지역 주민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 청년센터 나래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어기구 의원은 발전 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어기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지역 주민 고용률은 총 정원의 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5개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고 각 발전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각각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당진에 위치한 동서발전은 현행 지역주민 자녀 가산점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당진 지역 대학교,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출신 체험형 장기 인턴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부발전은 자치단체와 연계한 채용설명회와 채용공고 알림이 서비스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으며 서부발전은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맞춤형 인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인재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 시작에 앞서 어기구 의원은 각 발전사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전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이 성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2018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이 실시됐습니다. 5개 기관단체와 111명의 인력, 장비 32대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를 그대로 재현해 시행됐습니다. 화물트럭이 미끄러지며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도로 통제, 재난 홍보, 구조 구호, 물자 동원, 차량 회차, 도로 제설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배치돼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119 구조대와 화재 진압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실시한 후 당진시 자율방재단과 제설 차량의 제설 작업 등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제설 차량뿐 아니라 농업용 트럭에 제설기를 부착해 폭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군이 협력해 사고 조치를 하는 훈련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눈피해 대비용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안전장구 휴대와 결빙 구간 서행 운전 등을 당부하며 폭설 국민행동 요령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충남도가 2019년도 예산안에 3조 4,516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무상교육과 참학력 신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3조 4,516억 원을 편성해 충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2019년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법 정전 입금 증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사업비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3조 2,637억 원보다 1,879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으로 올해보다 2,348억 증액된 3조 3,790억 원을 계상하고 자체 수입 426억 원, 2월금 3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 2,764억 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83억 원, 기관 운영비 등 교육행정 예산에는 326억 원을 감액한 1,6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467억 원, 학교 운영지원비 159억 원, 교과서 59억 원 등 총 6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가 441억 원, 교육청이 244억 원을 분담합니다. 아울러 중학교 무상교복 59억, 고등학교 무상급식 730억 원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충남도 교육청은 금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재정운용에서 전국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우리에겐 자양강장제 등으로 유명한 동아제약. 동아제약과 당진시는 지난 2015년 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최근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강정석 회장 구속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로 이 신규 공장 설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제약은 지난 2015년 합덕읍 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내 부지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였으며 28,213세제곱미터 부지에 1,04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생산공장 설립 계획이 강정석 동아소시오홀딩스 회장의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오너리스크의 여파로 전면 보류되며 착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정석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횡령과 조세 포탈,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아제약은 당진 신규 공장 설립 대신 천안 공장의 자동화 시설 설비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아제약 관계자는 신축 시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지만 투자의 규모와 회장 구속 여파로 미뤄 공장 설립 빨간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2015년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당진 평택항 서부둔의 공유 수면 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시청 1층에서 사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잃어버린 당진 땅을 찾기 위해 2015년 7월 27일부터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헌재 앞 1인 시위도 2016년 9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범시민 대책위의 그간 활동과 2015년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당진 평택항 서부둔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원래 당진 땅임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에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관습상 해상도계 인정 등 헌법재판소 판결 시 경계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영웅바위 사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신병섭 부시장과 김기재 시의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아까 3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2015년 5월 4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를 분할 기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책위원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때부터 촛불과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김종식 위원장은 잃어버린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표했습니다. 우리 땅 서부두가 우리 땅인 확정할 수 있는 옛날 사진과 그리고 이 땅을 뺏긴 이후 대규모 집회와 그리고 1200일이 넘는 촛불 집회와 또 800일이 넘어선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에 관한 모든 사진을 망라해서 이 땅을 찾기 위한 투쟁의 몸부림들이 이 사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고 공감을 갖고 또 관심을 높여서 남은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1년 내지 2년 동안에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내겠다는 그러한 결의찬 내용으로 오늘 사진 전시와 그리고 1일 찻집을 이렇게 개설하게 됐습니다. 2004년 헌재가 당진 땅이라고 기소 결정을 내린 후 2015년 경기도와 평택시의 자치권을 빼앗긴 우리 땅. 도계 및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 이제는 도민과 시민들도 함께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올해 농업계 최대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조성지로 경상북도 상주와 전라북도 김제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당진시는 2차 조성지로 선정되기 위해 기존 사업계획 문제점을 보완해 계획서 검토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일 해나루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계획서 검토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신병섭 부시장의 주재로 시작된 검토보고회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허철무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사업운영 박운근 부장,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미래사업 김달식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 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사업 대상 시도를 선정해 2021년까지 4개 거점별 핵심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혁신밸리 사업 대상 시도에는 경상북도 상주와 전라북도 김제가 1차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당진은 기존의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다가올 2차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12일 계획서 검토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비긴 당진, 충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사업명으로 성문면 교류리 일원의 21.67헥타르 면적으로 계획된 이번 사업은 약 1,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진시는 향후 11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조만간 관내 농업인 단체 등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남았는데요. 다가오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충남도 교육청이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무결점 수능 시행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은 학교정책과 이병도 과장을 실장으로 수능 업무 담당자와 중등장학사, 충남 수능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운영 전반을 종합관리합니다. 특히 시험 당일 시험장 학교나 수험생에게 갑자기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상황을 처리하고 돌발 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합니다. 한편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은 도내 47개 시험장 학교에서 작년보다 110명 늘어난 18,922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또한 충남도 교육청은 도내 시군읍 소재지에서는 수험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고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5시 40분까지는 시험장 학교 주변 공사 중지 및 차량 경적음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담당할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담당하게 될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시정 설명, 김홍장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행정분과 10명, 경제항만분과 9명, 농업환경분과 11명 등 6개 분과 총 6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진시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발전 전략들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밝히며 시정 주요 현안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당진의 대중교통체계와 기술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